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고전적인 질문이었던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4명의 철학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며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말이 국가이지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요. 가장 컸다고 하는 아테네에는 시민들이 약 10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여자와 노예는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와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자 노예를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도시국가에는 10,000명 이하인데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몇백 명이었던 도시국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300을 통해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는 도리아인들이 세운 국가이거든요. 이 도시국가는 아테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인구수가 작았어요. 1.6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보니까 잘 우리가 가늠이 안 가는데 안양시 인구가 2016년 기준 59만 명이라고 하니까 도시국가를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동 정도 되겠습니다. 귀인동 인구가 1.6만 명이거든요. 스파르타랑 인구수가 똑같죠. 그리고 가장 크다고 하는 도시국가인 아테네도 인구수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안양시 인구랑 비교해보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자와 노예를 더 추가하면 더 커지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그 도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 도시국가는 시골 동네에 가까운 정말 작은 그런 규모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리스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부터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를 50개에서 70개 정도를 만들어요. 쌤이 만약에 제2대왕이다 그러면 내가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제2특별시, 제2광역시 이런 큰 도시들을 한 50개에서 70개 정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폴리스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 도시들이 생기고, 그러니 시골 마을이 다 남아있겠어요? 다 도시로 몰려들었겠죠. 대도시로 간 이 청년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음에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가 여기 대도시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 알렉산드리아 가니까 너무 좋아. 근데 막상 지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은 도시국가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큰 도시로 병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고 막 빵 하나에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10,000원씩 하고 막 이러면 빵을 한쪽도 사 먹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되고요. 진짜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화려한 도시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를 모르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해요. 사람 냄새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오손도손 알고 지내고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좋았는데 그 큰 대도시에서는 이런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폴리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폴리스 있겠어요? 없죠. 다 해체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잖아요. 이 청년들이. 이때 나타난 철학자가 바로 에피쿠로스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용한 데로 들어가서 정원이라고 하는 대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원 맞아요. 네, 이렇게 막 풀숲 같은 거 있고 이런 정원. 여기서 이제 평화롭게 자기네들끼리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대도시에서 이제 다 지쳤잖아요. 그래서 힐링을 원했어요. 힐링하는 삶, 힐링을 통한 행복.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겠죠.
기록에 따르면 4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여자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매춘부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막 수근거렸겠죠. 정원 공동체에 들어가면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든지 뭐 밤마다 여자들이랑 파티를 한다든지 심지어 에피쿠로스가 하룻밤에 18명하고 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에피큐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도락 혹은 미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에피쿠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미식이나 식도락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화려하게 차려놓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먹는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거를 미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쟤네 모여서 맨날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흥청망청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시 생각했는데요. 감각적 쾌락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채우기보다는 비워가는 삶을 더 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소유, 미니멀리즘 이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감정을 딱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바로 쾌락과 고통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냥 고통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피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쾌락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타락한 쾌락, 뭐 흥청망청 노는 거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쾌락주의자들이 했던 거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용히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를 하는데 심취를 했다고 합니다. 감각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만족하고 나의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행복이란 원하는 것 분에 가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행복 공식은 행복이란 욕심을 버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것이 분모고 가진 게 분자잖아요. 행복이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되고 분모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내 수중에 지금 지갑 속에 10,000원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1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내 행복도는 몇 프로일까요? 1%가 됩니다. 엄청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나는 행복해질까? 근데 이번에는 1억 원이 갖고 싶어졌네? 그러면 여전히 행복도는 1%가 됩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는 평생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중에 우리가 10,000원이 있다면 10,000원으로 만족해야 우리의 행복도는 10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지 않고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빵 한쪽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과 빵만 먹었다고 해요. 치즈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안 먹었대요. 가끔씩 먹었어요. 그래야지 어쩌다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무소유,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와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인 소극적 쾌락주의자로 정원 공동체에서 소박하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고통 없이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념이 없이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고통이나 혹은 불쾌함이 없는 그런 아주 안정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행복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쾌락주의자니까 아타락시아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오늘 동기유발 영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에게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미다스의 이야기입니다. 미다스의 소원은 황금을 얻는 것이었지만 음식은 물론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 조각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이나 돈과 같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으로 좋은 것이란 성취 가능성, 완전성, 자족성까지 모두 갖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듯이 훌륭한 인간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적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행복이란 이러한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발휘하는 습성이 습관화되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의 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중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제가 강의를 올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철학자는 바로 동양 철학자 공자 선생님입니다. 공자는 제자백가 중 하나로 유교의 창시자예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공자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물질의 여부가 아니라 군자됨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이라는 가치예요. 인이란 어질 인자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 뜻하는 데서 어지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즉, 이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그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벗,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덕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을 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행복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을 실천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자기가 서고자 하는 것은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은 남도 이루게 하는 것,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의 행복은 곧 인의 실천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이 동기유발 영상에서 다 보고 오셨죠. 석가모니 역시 그 자체로 행복을 논하진 않았지만 병들어 아픈 사람, 늙어서 힘든 노인, 죽은 사람, 남은 가족의 슬픔,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유복한 생활을 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이 왕자님께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욕심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갖고자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다른 이와 함께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면서 얻는 평화로움,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 애니메이션으로 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볼게요.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에피쿠로스. 행복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현할 때 얻어진다. 석가모니. 행복은 헛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 때 얻어진다. 공자. 행복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얻어진다. 오늘 행복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에 대해 성찰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